연구 주제에 관해서 좀 발표하려고 생각하다가 그 기회가 나중에 또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그 몇 번 더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한번 좀 그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영화 일을 조금 했었던 거를 바탕으로 그 나름 저희 랩에서는 이제 적지 않은 영화 쪽 관련해서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우리 한국 이제 충무로의 이제 무비 영화 만들 때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게 내가 경험해봤던 바로는 이제 어떻더라라는 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입은 바지랑 저 옷걸이랑 세트야? 아닌데, 예, 아닙니다. 예, 예, 네, 예,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이제 크게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이 대충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2009년 여름쯤부터 해서 이제 2010년 말까지 이제 영화 일을 했었는데 이제 장편 영화로는 이렇게 세 편에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감독님들은 지금도 계속 뭐 짐승의 끝 했던 감독님은 이제 이거 이후에 이제 늑대소년 찍어서 대박 나셨고, 화이트 감독님은 이제 쌍둥이 감독님이셨는데 이후에도 계속 그 무서운 이야기라는 영화 개봉했고, 이제 미안해 고마워라는 영화는 이제 동물들이 주인공 영화였는데 감독님이 실제로 그 동물협회 회장이시기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거의 대표적인 여자 감독님 중에 임실례 감독님이셨는데 이후에 또 남쪽으로 태어나는 작품 하면서 계속 다들 뭐 아주 활발히 활동 중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영화가 대략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굉장히 간략하게 이제 훑으면, 일단 첫 시작은 이제 시나리오가 있으면 시나리오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뭐 상업 영화라면 이제 개봉을 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있을 텐데, 실제로는 사실 그 촬영을 하는 그 기간은 준비하는 기간과 촬영 후에 이제 그 편집하는 기간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짧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나오면은 이제 물론 제일 처음에 정해지는 스텝은 이제 감독이랑 제작자가 정해질 거고요. 이게 정해지면 그 다음으로 정해지는 건 이제 주요 헤드급 스텝들, 촬영팀의 촬영 감독님, 이제 주로 미술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헤드급의 이제 스텝들이 먼저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 감독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감독님이랑 촬영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스토리보드를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 스토리보드가 진행이 됨과 동시에 이제 그 조감독부터 해서 이제 연출부를 포함한 이제 이하 계급 이제 스텝들을 선출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점점 이제 캐스팅과 실제 그 장소 로케이션을 찾아다닙니다. 그게 좀 정해지고 나서는 이제 배우가 이제 픽스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촬영에 돌입합니다. 이제 실제 촬영에 돌입할 때 이제 제일 많은 스텝들이 이제 투입이 되고요. 그 촬영이 끝나면 이제 그 편집, 그리고 뭐 음악, CG 관련된 이제 그런 스텝들이 추가로 구성이 돼서 이제 계속 이제 편집 관련된 일을 하고, 개봉 전에 한번 기술 시사라는 걸 해서 이제 실제로 한번 그 기술적으로 어떤 큰 이상이 없는지를 몇 번 이제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일반 시사를 거치고 이제 개봉을 하게 됩니다. 아, 예. 정확히 제작자가 예. 제작자가 정확히 하는 그런 걸 좀 준비했어요. 그거. 예. 지금 CG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프로덕션 시작할 때 사실 지금 그냥 메인적으로 그때 제대로 이제 일을 사실 맞습니다. 원래는 프리 프로덕션부터 사실 그때부터 이제 결정이 되고, 촬영장에도 항상 나와서 이제 일을 하십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계속 발표 중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됐고, 네. 제일 처음에 이제 영화의 시작은 이제 시나리오에서 시작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실제로 작업했던 짐승의 끝이라는 영화의 실제 시나리오 일부분을 발췌를 했는데, 이런 시나리오가 있으면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스토리보드로 만듭니다. 근데 좀 약간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외국의 영화 시장이랑 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시나리오를 감독이 직접 쓰는 비율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했던 감독님들 실제 다 시나리오를 쓰셨고, 특히 이 짐승의 끝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님이 그 서울대 산업디자인과를 나오시고 이제 CG에서 CG 아티스트였다가 그 감독님으로 데뷔하신 경우에서 이런 그 스토리보드도 직접 다 감독님이 이거 그리신 경우고요. 예, 그렇고 이제 스토리보드까지 나오면은 각각 시나리오를 이제 자기 쪼개서 신별로 쪼개서 이제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될 건지 거기 각각 씬에 들어가는 인물들 그리고 이제 그뭐 몇컷이 필요하고 그 날짜는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라는 걸 정리를 일단 한번 쭉 하고, 이게 정리가 되면은 이걸 또 장소별로 그리고 예, 이거 잘못 순서가 예, 이게 정해지면은 그리고 스텝들을 이렇게 구성을 일단 하겠죠. 하고 이제 지금 이제 짐승의 끝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저예산 영화에서 스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화이트라는 영화는 이제 굉장히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나름 한 20억 넘게 투입된 영화에서 스텝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저가 이렇게 끼어서 같이 작업했고요. 아까 그 책 씬리스트가 이렇게 쭉 뽑아지면은 그걸 이제 장소별로도 한번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 빠지는 게 없는지 계속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면서 거기서 필요한 게 뭔지 이렇게 계속해서 체크를 해나가고, 장소가 이렇게 축약이 되면은 이제 헌팅을 다니는데 헌팅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실제로 각각 헌팅한 데는 그래서 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거는 야외 씬 같은 경우는 이제 해가 어디서 뜨고 해가 어디서 해 방향 같은 걸 잘 체크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 어느 쪽으로 있다라는 걸 다 체크를 하고, 도면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직접 제가 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렇게 뭐 특성 같은 것도 다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헌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장소가 어느 정도 정해진과 동시에 이제 배우들 뽑아야 되는데, 보통 진짜 영화 제작사에 아주 그냥 막 이 매니저 분들이 막 몰려와서 막 뿌립니다. 좀 써달라고. 막 굉장히 이제 그 배우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화이트라는 영화에서 직접 오디션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체크했는데, 아까 뿌리는 것 중에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제 배우들이 막 프로필 영상 같은 거를 막 담은 CD 같은 걸 막 영화사에 막 갖다 줍니다. 이제 이런 식인데요. 아이고. 이거 보면 이제 안녕하세요. 김윤정입니다. 이 배우 제 나이는 아마 빠른 94년생이고요. 제 키는 164입니다. 박시탈 요즘 출연하고 있던데 실제로 저희 영화에도 출연했고, 이게 이런 어저께 한 네. 50기가가 돼서 정말 80기가가 이미 넘었거든. 그리고 뭐 간단한 연기도 해서 막 하고요. 야, 너 어제 인기가요 봤냐? 진짜 완전 맛있어. 대박. 진짜 반했잖아, 나 진짜. 빨리 먹자. 완전 매워. 떡볶이 먹는 연기. 이거는 뭐 문자가 왔는데 고백을 받았다 뭐 이런 연기. 뭐 이런 걸 이제 막 여러 명이 진짜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씩 붙여서 이 친구가 결국 됐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별 생각 안 해봤는데 이거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영화 끝나고 외장하드에 뭐 이런 것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게 좀 공개하는 건 아무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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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거 이 장면을 넣고 이 장면을 넣고 이런 거는 계획을 따로 안 하나요? 해당 몇 분쯤에서 몇 분짜리쯤에 들어갈 거다 이런 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씬 2는 뭐한 3분 정도고 씬 4는 한 예, 그런 것도 계획을 하는데 보통 그런 거는 이제 한번 그 배우들 다 모아서 리딩이란 걸 한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보통 배우들 뭐 연기 연습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영화가 대충 몇 분쯤 될 거라는 걸 좀 가늠하기 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약간 좀 그런 걸 좀 파악하기도 합니다. 저희 그 스토리보드
예, 그런 타이밍이 다 나오잖아 거기서. 예, 나중에 다시 편집을 한다 하더라도 예. 근데 사실 저희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작업하지는 안 했다고? 예, 저희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한반도의 공룡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예. 스토리보드를 만든 다음에 예. 잘라가지고 실제 그 그림 몇 컷 가지고 1시간 예. 반짜리를 쫙 만드는 거지. 예. 그러면 이제 그 장면마다 타이밍이 딱 나오니까. 예.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대사 같은 것도 녹음이 돼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 작업하기도 수월하고 어차피 그런 걸 한번 해봐야 되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영화 같은 경우는 아마 예, 그걸 추가로 하는 그런 수고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스토리보드만 가지고 그냥. 예. 예. 근데 뭐 그것도 감독의 스타일마다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님 같은 거 DVD 같은 거 보면 실제로 그런 작업을 다 하더라고요. 미리 말하면 영화를 예. 뭐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편집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예. 네. 그래서 아까 예. 계속 하면 아까 그리고 이제 배우들이 캐스팅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거 이제 그 감독 이제 짐세이크 경우였는데 이제 뭐 감독님 짐세이크 감독님 같은 경우는 막 미술적인 거 되게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배우들이 어떤 색깔의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감독님이랑 저랑 둘이서 이렇게 막 포토샵으로 막 색칠해가면서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정해주고 난 다음에는 색깔을 딱 정한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는 이제 제품들을 이렇게 막 찾아보고 막 이런 걸 해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뭐 비슷한 걸 최대한 찾아가지고 이렇게 피팅 같은 것도 이제 실제로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리딩 같은 걸 많이 해요.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한 장면을 보여드리면은 당장 지원아. 깍지티. 목미? 뭘 지워? 너 뉴스까지 봤다 이제 배운 게 없냐? 당장 안 지워? 내가 올렸다는 증거 있어? 혼자서 탑한 척 프란츠건 다 하더니 자세만 가지었네? 매수 안 했어. 자, 뭐 예쁘다. 귀엽게 해주니까 이제 배는 것도 없지. 감독님이 계속 여기까지 진짜 움직이고 있지? 막 그만해. 처음에 뭐하는 짓이야? 하다가 애들이 진짜 먼저 나가 있어. 나중에 서로 막 붙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촬영했는데 토닝 백날 해봐라. 인터넷에 담배 피는 사진 쫙 깔렸으니까. 그래, 내가 올렸어! 예, 뭐 이런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 이런 걸 계속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그 저는 주로 이제 그 소품이나 미술 관련한 거 부분을 많이 맡았는데 이제 실제로 뭐 화이트라는 영화 같은 경우에 저기 이제 거기 녹음실이 어떤 장소 중에 하나 나오는데 거기 들어갈 녹음실은 이제 소품들이 그 스토리랑 굉장히 좀 되게 밀접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실제 그 이거 뭐라 그러지 이 조명도라 그러나 이거를 직접 해서 실제 제품들 그 네임까지 다 찾아서 이렇게 배치도 해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짐세이크 같은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배우가 찬 귀걸이 같은 게 좀 중요한 단서가 되는 역할이어서 실제로 동대문 같은 데를 막 돌아다니면서 그게 또 해 모양의 귀걸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감독님이 해 모양 귀걸이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막 보면서 해 모양 귀걸이 눈에 보이면 족족 찍어가지고 이제 감독님한테 컨펌 받고 예, 뭐 이런 작업들을 막 소품마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화이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세트장을 지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까지 그려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세트장도 이제 실제로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화이트라는 영화 공포 영화여가지고 이제 뭐 귀신이 뭐 어떻게 생겨야 된다 뭐 이런 컨셉 막 그림도 이렇게 막 그리는 작업도 막 합니다. 그런 이제 막 준비 작업을 다 거쳐서 실제 촬영에 들어가면은 촬영에 관해 그 이제 실제 촬영에서는 이제 이때 팀들이 이제 그 팀원들이 많아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약간 실제 그 각각 팀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일단 제일 그 현장에서 그 분위기를 아주 꽉 잡는 팀이 사실 촬영팀인데 그 이분들이 사실 제일 그 무서워요. 이제 촬영 감독이 사실 이거 하기 싫다 이래버리면 진짜 그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촬영 감독님 눈치를 제일 많이 스태프들이 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촬영 감독님이 실제로 하는 역할은 이제 뭐 프레이밍을 이제 실제로 이제 잡고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유능한 촬영 감독님이면 사실 조명까지 다 이제 관장해서 그거를 다 고려해서 이제 프레이밍을 이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촬영 감독님 딱 옆에 붙어서 이제 그 있는 분이 촬영 퍼스트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분이 딱 하는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그 이제 포커스 잡는 역할 그거만 딱 신경 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그 줄자를 가지고 다니는데 줄자를 다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배우들이 실제로 이동하는 동선 같은 걸 실제로 다 줄자로 이제 체크해가지고 이분들은 진짜 실제 그 길이 파악해서 이제 포커싱을 이제 합니다. 그 외 촬영팀들은 이제 그 이제 보조하는 역할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명팀 이제 실제로 이제 영화에서 사실 촬영하면서 제일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게 사실 조명을 설치하는 시간인데 그 조명 감독님은 사실 거의 되게 제일 신기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노출계 이런 것도 없이 딱 보고 이제 그냥 여기 적절한 조명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 파악하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고 이제 조명을 설치하고 조명팀들이 이제 그 실제 조명을 설치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조명팀들이 제일 덩치가 크고 이 뭔가 이 등발이 좋습니다. 녹음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약간 제일 이제 촬영팀이랑 좀 한 번씩 다투기도 하면서 좀 약간 마찰을 겪기도 하는 팀인데 왜냐하면 이 촬영 실제로 최적의 그림을 뽑아야 될 상황과 이 최적의 이제 소리를 뽑아야 될 상황이 상충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그 둘과의 약간 그 신경전 같은 게 좀 없지 않아 목격되더라고요. 노은 감독님 같이 주로 이제 녹음 팀은 이제 딱 2명인데 노은 감독님이 딱 이제 헤드셋을 쓰시고 이제 이제 붐 오퍼레이터라는 분이 이제 그 긴 마이크를 들고 이제 어디다가 딱 그 마이크를 둬야지 최적으로 이제 소리를 잡아낼지를 이제 결정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촬영 감독이랑 감독님이랑 굉장히 이제 많은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제 사실 미술팀은 그 밑으로 딸려 있는 팀들이 되게 많아요. 그 소품팀이랑 그 뭐 세트가 있을 경우는 세트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다 관장해서 실제로 촬영 영화의 이제 미술적으로 현장이 어떻게 구성돼야 될지를 이제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주로 관장하고 의상팀 같은 경우는 뭐 의상 배우들의 의상을 신경 쓰고 분장팀은 뭐 배우들 분장 신경 쓰는데 이제 그냥 뭐 연예인들이 분장하는 그런 거랑 다른 거는 이분들은 그 이제 특수적인 분장까지도 이분들이 책임집니다. 뭐 피가 나오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막 이게 그 어떤 지나가는 개를 막 먹고 난 다음에 그런 얘가 막 검댕이 묻어 있는 그런 특수 분장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분장팀에서 이제 다 이제 케어를 해주고. 제가 대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약간 CG 팀이랑 좀 약간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이제 특수효과 팀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실제 그냥 영화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실제 특수효과들에 관해서 신경 씁니다. 주로 화재 장면이라든지 뭐 차가 뒤집어지고 막 이런 장면들을 촬영할 때 이제 실제로 이제 와이어들 들고 촬영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인데 이분들도 이제 조명팀 못지않게 이제 등발이 좋고 굉장히 마초적인 분들이 보통 이렇게 여기 많이 이제 소속되어 있고요. 이제 최대한 이제 그 안전하게 이제 촬영하는 데 중점 둬서 이제 그런 신경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영화사나 어떤 거기 감독에 소속돼 있는 게 아니고 프로팀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서 있습니다. 각 영화마다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특수효과 팀들이 있어요. 그 저희 화이트 같은 경우에 데몰리션이라는 팀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그 팀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특수효과 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그 특수효과 팀이 지금 현재 촬영되고 있는 거의 웬만한 한국 영화들을 거의 다 섭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웬만한 촬영 현장들 모험담들을 막 이렇게 막 재밌게 많이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CG 팀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항상 있어요. 그 CG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뭐 영화가 사실 큰 뭐 CG가 있는 경우는 아니었지만 몇몇 합성해야 되는 장면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거기 이 마커 같은 거를 어디다 적절하게 배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 촬영하는 걸 CG가 꼭 들어가야 되는 장면 같은 경우는 촬영 감독님과 얘기를 해서 이 장면은 이렇게 좀 찍어달라, 뭐 이거는 그 백으로도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배우가 있는 건 따로 똑같은 프레임에서 하나 더 찍어달라, 이런 걸 항상 이제 체크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체크를 해주고요. 예, 그리고 아까 뭐 해광이가 물어봤는데 제작부랑 연출부를 도대체 뭐 하는지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는데, 제작부가 하는 일은 딱 간단합니다. 연출부랑 비교를 했을 때 제작부는 프레임 밖에서 일하는 일을 신경 쓰는 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딱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자면은, 아까 제작자랑 그러니까 PD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감독이랑 뭐가 다른가 이렇게 묻는다면은, 이제 제작자는 이제 영화를 그냥 만들 수 있게끔 하는 모든 걸 신경 씁니다. 그거는 이제 뭐 돈을 투자를 받아오는 일이 포함되기도 하겠고, 이제 예산 관련해서 이제 집행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뭐 캐스팅 관련해서 이제 뽑을 때 이 배우는 좀 비싸다, 뭐 로케이션 할 때 그 장소 실제 섭외하고 이런 걸 다 이제 제작자가 하고, 딸려 있는 제작팀들은 사실 거의 주로 이제 허드렛 일들 하는데, 거의 이제 뭐 필요한 제작 비품들 같은 경우들을 다 이제 막 챙기고, 스태프들 식사 같은 거 그런 것들 챙길 사람들 다 제작부들이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혹시 뭐 길 가다가 갑자기 막 누가 길 막고 영화 촬영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런 사람들 다 사람들 다 제작팀들입니다. 이제 그런 제작자가 영화에 간섭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팀들은 그냥 최대한 이 지금 스태프들이 영화를 온전히 찍을 수 있게끔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제작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촬영 통제하고 이런 뭐 그런 엄한 일들을 주로 이제 맡아서 하는 팀이 이제 제작팀들이고. 아까 질문이랑 비슷한데 예. 제작팀이다 이러면 예. 이 팀이 어디에 소속돼 있는 거야? 제작팀은 이제 보통 영화사가 있으면은 영화사가 보통 영화사의 사장이 보통 제작자가 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제작자가 이제 보통 인맥을 통해서 그때 영화 때마다 뽑기도 하고, 영화사가 좀 역사가 깊고 약간 좀 오래돼 있으면은 그냥 영화사를 직원들이 결국은 제작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한 이유는 예. 그 직원들이 사실 여기서 길을 막고 영화 촬영 중인데 돌아가세요라고 하는 일이 굉장히 어쩌면 허드렛이고 크게 발전 가능성이 없는 일을 요구한다는 일이잖아. 그 일을 하다 보면 나는 이걸 열심히 하다 보면 제작자가 될 테니 그거 꿈을 갖고 가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거야. 예, 기획적으로 그냥 한번 뽑혔다가 그냥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제작자들, 근데 희한하게 이제 제작자 그런 식으로 경험을 쌓고 거의 제작자들이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근데 그 제작자가 되려면 근데 돈이 필요한 거잖아. 근데 이제 돈이 이제 영화 예산을 만들 그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럼 제작자의 프로듀서의 레벨로 올라가면 어차피 자기가 투자를 받아오고 뭐. 그걸 이제 하는 거죠. 제작자의 돈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제작자도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아까 제작이랑 연출이랑 이제 영화에서 보면 프레임 박 프레임 이렇게 부분 회사 얘기를 했었는데 제작자가 예를 들면 연출자가 무조건 이 배우를 해야겠다. 근데 이제 제작자가 그것도 상황마다 다른데, 보통 제가 첫 화이트라는 영화랑 짐승의 끝 영화는 감독님이 거의 사실 첫 영화여서 거의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제작자가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근데 미안해 고마워 작품 임순례 감독님은 사실 감독님이면서 사실 제작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그거는 진짜 그냥 누가 더 짬밥이 높으냐에 의해서 좀 약간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영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영화의 중추인 연출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제 감독이죠. 감독이 하는 일은 정말 정말 이 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스태프들이 하는 그 결정을 이제 결국은 판단해서 최종 결정하는 사람이 이제 감독이고, 그거를 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뭐 얘기를 하자면은 스티븐 스필버그한테 이제 뭐 제일 영화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힘들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었을 때 스티븐 스필버그가 대답했던 답이 차에서 내릴 때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을 잘 의미하면 무슨 말이냐면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그 수많은 그 스태프들이 컨펌을 받으려고 막 몰려들거든요. 그 결정을 결국 그냥 그 말을 그게 그 말을 의미해 보면 이제 감독은 결국은 이제 그 모든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로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조감독이 있는데 조감독의 역할이 이제 사실 한국이랑 그 헐리우드랑 좀 다릅니다. 그냥 거칠게 요약을 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 감독으로 입봉하고 싶은 사람이 주로 이제 그냥 연출부 거쳐서 결국 조감독 한 다음에 이제 감독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감독은 이제 최대한 감독님의 그 의견을 따라서 이제 스태프들한테 이거 좀 해주세요 막 부탁하고, 이제 감독님의 의견을 최대한 따를 그 스태프들한테 수용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다면은,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조감독은 그 직업적으로 이렇게 조감독으로 따로 그냥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로 사실 프로듀서 쪽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감독님한테 와서 이거 몇 시까지 촬영 끝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넣는 사람이 주로 헐리우드는 조감독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최대한 이제 감독님을 도와서 영화를 완전히 찍을 수 있도록 이제 그걸 돕는 사람이 조감독이고, 이제 그 조감독 밑으로 이제 그 연출부 및 스크립터가 있습니다. 스크립터 같은 경우가 또 이제 특이한데, 스크립터의 역할, 스크립터를 한번 하는 게 영화를 제일 잘 배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크립터는 정말 감독님 옆에 그냥 딱 붙어서 그냥 감독님 하는 말 전부 다 기록하는 사람이 스크립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촬영하고 있을 때 이제 감독님이 이거 오케이다 이러면 이거 오케이 적고, NG다 왜 NG다 이런 거 왜 NG인지 적고, 이런 걸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스크립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감독이 뽑힌과 동시에 스크립터도 뽑히고, 스크립터는 또 촬영 개봉 때까지도 항상 이제 감독 옆에서 편집할 때 아까 감독님 촬영할 때 이거는 오케이라고 했어요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자기 적은 걸 기반으로 이렇게 계속 감독님이랑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그 소통하는 사람이 스크립터기 이 역할입니다. 이제 그 밑에 이제 연출부들이 있는데, 이제 연출부는 이제 조감독 이하 이제 조감독님을 도와서 그 각각 보통 연출부가 이제 각각 팀들을 좀 맡습니다. 그래서 연출부가 여러 명 있으면은 이제 배우들을 담당하는 연출부가 있기도 하고, 이제 미술 쪽 담당하는 연출부도 있고, 이런 공간 담당하는 연출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그 각각 최대한 감독님의 그 의견을 최대한 그 각각 팀들한테 잘 전달하는 게 이제 연출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뭘 했냐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결국 저는 이제 딱 하면 이제 아침에 오늘 촬영 스케줄이 뽑힌 그 일찰표라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막 스태프들한테 제일 먼저 돌리고, 그리고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미술 소품 관련된 그 역할을 맡았는데, 이제 그런 거 빠진 거 없는지 다 점검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감독 이제 막 조명 제일 처음에 이제 조명을 설치하면은, 지금 여기 이거는 지금 뭐 재롱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배우가 서야 될 위치에다가, 사실 배우가 이제 몸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배우 거기 좀 서보세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 맞게 조명을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배우가 서 있으라기에는 배우가 귀한 존재니까 그냥 엄한 연출부 막내를 불러서 이제 너 좀 서봐라 이러고 이제 세워놓고 이제 거기 조명을 이제 얼굴 보면서 이제 맞추는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 다 처럼 안 하면 저는 계속 거기 이제 서서 이제 조명이 이제 맞출 동안 계속 거기 서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역할도 하고, 이것도 이제 거기 이제 서 있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슬레이트를 치는 역할도 했고요. 슬레이트를 혹시 근데 왜 치는지 아세요? 예, 이게 보통 이제 거기다 뭐 컷 매시고 뭐 이런 걸 이제 테이크 매시라는 거를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걸 치는 이유는 이제 보통 촬영을 할 때 이제 카메라로 그림을 찍으면은 그 다음에 또
소리는 또 그 아까 그 분 마이크에서 따로 또 소리를 뽑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소리랑 그 그림이랑 같이 매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슬레이트를 딱 보면 이제 슬레이트가 딱 그 치는 순간이랑 그 분 소리에서 소리가 딱 그 소리가 나는 순간이랑 딱 맞춰주면 되게 수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위해서 이제 슬레이트를 치는 게 이제 기본 역할입니다. 저는 이제 슬레이트 세 영화 다 계속 슬레이트 제가 쳤었습니다. 예, 그렇고 이제 촬영이 다 끝나면은 이제 편집을 하는데 편집은 이제 정말 그냥 묵묵히 열심히 이제 편집을 하는 건데 뭐 몇몇 재미난 특이한 장면들을 이제 뭐 주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짐승의 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저예산이었지만 이게 막 세상이 막 멸망해가지고 막 괴물들이 나와서 사람들 잡아먹고 이런 영화였어요. 근데 이제 괴물이 딱 3초 정도 영화에 나오는데 그 관련해서 CG를 그때 이제 저예산이다 보니까 감독님이랑 둘이서 그냥 직접 만들어서 괴물을 만들어가지고 넣었던 장면이 있는데 네, 뭐 그런 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8, 9 영화 통틀어서 괴물이 이렇게 딱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고 그 실제로 근데 CG라는 게 결국은 근데 막 그 진짜 이렇게 뭐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그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 영화 같은 경우 이제 컨셉이 세상이 멸망했다 이래가지고 그 불빛이 다 나가고 막 이런 컨셉이어가지고 실제 촬영됐을 때 이제 저 지평 밤에 촬영된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지평선 너머로 이제 막 불빛들이 사실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또 지워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뭐 CG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이제 계속 며칠을 그 불빛 지우는 역할 작업을 했습니다. 야, 아저씨는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냐? 누구세요? 신. 실제로 이제 농담이야. 에이그 순영아, 그놈의 사랑이 뭔지 내가 그냥 안 올라다가 네가 자꾸 눈에 밟혀가지고 나도 모질지가 못해요. 그때 다 그게 원래는 그 수정 전과 후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파일 다 잃어버려가지고 뭐? 네, 뭐 그런 게 있고 이제 그 아까 스토리보드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제 편집이 결국 다 됐을 때 이제 스토리보드가 이게 그 저 남자 배우가 그 또 회상 그 플래시백 장면으로 이제 어떤 잠깐 과거를 기억하는 장면인데 요거가 실제로 이제 결국 완성됐을 때 이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 네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결국 결과가 이모. 네? 힘들죠? 힘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물가 오르고 가스가 오르고.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네? 얼마예요? 5천입니다. 그 여기서 이제 박해일 역할이 약간 뭔가 절대자 같은 그런 좀 미스테리한 인물이었는데 저 감독님이 저한테 이 친구가 사실은 원래 신이다 이러면서 노트가 등장하는데 이 노트에 신이 적을 법한 말들을 좀 적어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 안에 노트 빼곡히 막 뭔가 오늘은 저기 지구를 창조했는데 뭐 이런 말들을 막 이렇게 빼곡히 적어놨는데 결국 편집돼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네 그런
저기 이게 저기 여기다가 짝대기 몇 개만 그려줘요. 내가 모르는 학생의 의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 짝대기요? 아니 나 못 보게. 아 잘생겼네. 공부 열심히 해. 예. 담배 사 먹지 말고. 예, 뭐 여기까지. 영화 보시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드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예. 예? 아 이거요? 아 이거 영화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짐승의 끝이라는 영화인데 사실 예, 저 예산에서 이렇게 막 알려지진 않았어요. 구해보시기 좀 힘드실 거예요. 보시려면 저한테 얘기하셔서 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제 이름도 나와요. 네, 또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